그룹 피프티는 소속사와 분쟁 중이지만 소속사 대표인 전홍준 대표는 끝까지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앨범 발매 전 소속사 측에 홍보나 예고가 있기 마련인데 분쟁 중인 지금 갑작스럽게 피프티는 그 어떤 보도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깜짝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홍준 대표의 멤버들을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과 전속 계약 분쟁 전 워너 레코드와 계약했던 미국판 앨범을 발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프티의 이번 앨범은 워너 레코드와 협약을 맺은 어트랙트가 미국 현지 K-팝 밴드를 위해 컴필레이션 형태로 제작한 음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15만 6천 장이 미국 전역에 풀렸습니다. 전 대표는 새로 녹음한 것은 없고 기존에 발표한 곡들을 미국 한정판 베스트 앨범 형태로 낸 것이라며 미국 스타일에 맞게 믹싱, 마스터링 작업만 다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쟁이 있기 전인 5월 31일 미국에서 워너 레코드 CEO를 만나 관련 구두 협약을 마쳤고 6월 귀국해 우리 스태프들과 계속 작업을 해왔다. 7월 초 계약서에 사인한 뒤 8월 초에 작업물을 미국으로 보냈다. 그땐 사건은 사건이고 멤버들이 빨리 돌아올 거라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말에 따르면 피프티의 이번 앨범 발매는 앞선 계약 내용이 이제 진행된 것이긴 하나 전 대표가 멤버들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됐습니다. 전 대표는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지난 6월 전속 계약 해지 요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받았음에도 이후인 7월 이번 앨범의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여전히 안성일 대표로부터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홍준 대표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꼭 가스라이팅만이 이유는 아닌 듯합니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은 멤버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반성이 아닌 오히려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향해 증오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외국계 기업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꿈을 현재 전홍준 대표가 맡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템퍼링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어트랙트에 남아 전홍준 대표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다면 이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였을까요?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예상 행사 비용도 대략적으로 추측되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임영웅은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지만 한다는 가정하에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중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인기를 휩쓸고 있는 BTS나 블랙핑크 역시 가격 산출 불가로 억대로 추정되고 있죠. 데뷔와 동시에 큰 화제를 모으며 여전히 정상의 자리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뉴진스 역시 측정 불가하지만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인기 그룹인 아이브는 7천만 원 이상, 아이들은 6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프티는 어떠할까요? 물론 현재 기준으로는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지만 글로벌적인 인기와 화제를 덮으러 한국에서까지 관심도가 커지며 인기를 모았다면 이들의 행사 출연료는 6천만 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어리석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 추측대로 이어졌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제라도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반면 이들처럼 미련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소속사를 끝까지 믿고 따라온 결과 세계적인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은 또다시 소속사와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하이브는 자사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과 방탄소년단이 2025년 이후에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2013년 데뷔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세계적인 방탄소년단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다양한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며 글로벌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공연하는 기록도 수립했습니다. 2021년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대중가수로는 최초로 후보에 오른 데 이어 단독 무대를 펼쳤습니다. 2023년까지 3년 연속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을 병행하는 활동 이막에 돌입했습니다. 개인 활동을 통해 발매한 앨범 및 음원들 역시 빌보드를 비롯한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며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 금액의 스케일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죠.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는 새로운 전속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경력 의무를 마친 상태가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또 얼마나 위를 향해 달려갈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탄소년단과 피프티를 함께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느껴질 정도로 피프티 멤버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속사인 어트랙트 직원들과와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을 다독여 세계로 뻗어나가자 했지만 멤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쉬운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고소를 당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그 외 직원들뿐만 아니라 멤버들까지도 피의자 신분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프티 멤버와 더기버스는 현재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서로 엮지 마라. 우리는 각각이다. 더기버스와 관계없이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쏟아지는 증거 자료나 정황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이제 검찰이 더기버스를 넘어 피프티 멤버들까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기버스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포착되면 어트랙트에서 직접 고소가 없어도 멤버들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에 눈이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어린 생각으로 소속사 하나 빠져나가 보려 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을 품어주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기버스의 수사가 진행되면 멤버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조사 중에 더기버스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면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전환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기버스가 불리한 상황에 계속 몰리게 되면 그때까지도 과연 멤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멤버들도 자신들과 함께 가고 싶어 했다는 어떤 무언가의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때 돼서는 그것을 공개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체 멤버와 가족들은 안성일 대표의 어떤 부분을 보고 믿고 따른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 안성일 대표가 다른 소속사에서 가수들을 빼온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안성일 대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홍준 대표와 또 제3자의 소개로 만나 신뢰를 주고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대표보다 멤버들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멤버들, 그리고 멤버의 가족들과의 소통도 안성일 대표가 맡아서 이끌었습니다. 바비 뮤직비디오 출연을 가지고 논의 중일 때 안성일 대표는 본인이 멤버들과 만나 소통해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전홍준 대표 역시 부모와 멤버 본인들이 오해 안 사게끔 잘 소통해보라고 북돋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일 대표는 아란이는 그래도 제 의견을 잘 듣는 편이니까 아이 상태부터 좀 보고 어머니는 직접 찾아가서 뵙고 오겠습니다 라며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충분히 멤버들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얻고 나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을 것입니다. 상대방 조직 즉 어트랙트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상대방 쪽에서 안성일의 행동이 과하다고 느껴도 손절하지 못하고 붙잡을 만큼 영향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착실하게 조직에 보고하는 척하며 상대방 자원을 독점하여 인적 자원과 IP를 생성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작업 계획 마련을 해둡니다. 상대방인 전홍준 대표 측은 보고만 받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모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더기버스가 빠져나가며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누락되고 그동안 20여 건의 광고가 취소되었으며 저작권까지 어느 틈에 모두 넘어가 있는 것을 그제서야 어트랙트는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까지 20여 년간 안성일 대표는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그나마 손실이 적게 회사가 망하는 법을 알려주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본인은 빠져나가는 행동을 이번에도 하려다가 꼬리가 잡혀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죠. 큐피드가 이렇게 뜰지 안 뜰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미 안성일 측은 이 작업을 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뜬 나머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급히 빠져나오는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드디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